What's up, 오티입니다. 오늘은 지금 촬영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9시 10분이 됐어요. 이 언제 편집하고 잘지 정말 의문인데, 오늘은 왜 늦어졌냐면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마치고 여길 갔어요. 에르제 땡땡전, 틴틴 캐릭터 아시죠? 에르제 땡땡전에 갔습니다. 의자가 못 사실걸? 대구에서부터 정말 가고 싶었는데 오늘 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이런 귀여워 땡땡, 저 이런 모험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땡땡은 막 남의 해적선 보물섬도 훔치고 보물도 훔치고 땡땡 같은 삶을 살고 싶네요. 모듈 1, 모듈 2,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모두 다 리스닝 스킬과 관련돼서 드디어 듣기 수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은 우리가 학교에서 듣게 되는 리스닝 다이얼로그나 컨버세이션들과 실제 in real life, 줄여서 IRL, 더 발음이 어려운 것 같은데 IRL이라고 하는데 그거랑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실제로 영어를 듣게 리스닝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게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발음과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assimilation, 동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connecting sound, 소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혹은 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왔고, 그리고 왜 저 영상에도 많이 나올 텐데 fillers, 이런 filler 같은 것도 사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짜여진 대화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콜로케이션 같은 것도 더 자연스럽게 쓰이게 될 거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저희의 대화를 방해하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인터럽션들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은 논버벌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쓰기도 하죠. 손을 쓴다든지 몸을 쓰다든지 막 표정으로 나타낸다든지 그런 게 in real life에서는 일어나게 되고, 뭐 물론 슬랭이라든지 틀린 broken English를 쓰게 되기도 하고, 혹은 요즘은 영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보다 제2외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영어의 인토네이션들이나 액센트들이 리얼 라이프에서는 들을 수 있게 된다. 사실 옛날에는 저희는 영어 교과서에도 발음 자체가 미국 아메리칸 액센트를 주로 가르쳤다면, 요새는 그게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Australian 액센트라든지 British English, 뭐 아니면 Indian English도 가끔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거 외에도 뭐 Korean English, Japanese English, 엄청난 종류들의 English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사실은 현재 현실 듣기에서는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학생들은 리스닝 스킬즈를 발전시켜야 될까라는 얘기를 나눴을 때, 사실 리스닝 스킬이 굉장히 다른 스킬들보다 프랙티컬하다는 의견도 많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꼭 굳이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대화를 나눌 때 영어가 필요할 상황도 많고, 익스텐시브한 리스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팝송을 듣는다든지 드라마, 무비, 유튜브 비디오 같은 것도 저희가 영어 듣기가 된다면 조금 더 어센틱한 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리스닝 서브 스킬즈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크게 봐서는 한 5, 6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identifying the topic. 먼저 주제를 파악하는 거, 결국 gist를 파악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predicting and guessing.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렇게 guessing하면서 들어보는 거. 그리고 listening for specific information. 특정한 정보. 읽기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특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뭐 돈이 얼마고 달러가 얼마 필요하고 아니면 뭐 어떠한 스텝을 팔로우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떠한 연도가 나오고 이런 걸 집중해서 듣는 거. 그리고 listening for detail. 이거는 listening for detail은 specific information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저희가 더 꼼꼼하게 글을 읽어 나가는, 그래서 나오는 gist 밑에 들어간 디테일들을 다 차곡차곡 파악해가면서 듣는 거를 listening for detail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이 책에서. 그리고 intensive listening도 있었고, extensive listening, 그리고 interpreting the text,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그냥 인상 깊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perception and discrimination listening. 뭐냐면 뭐 발음, 뭐 can't 이거의 발음을 구분할 수 있는 미니멀 페어로 엮어서 학생들 듣기 연습을 시키는 그러한 soft skills에 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당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고, 비디오를 활용한 듣기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비디오를 활용한 듣기 수업 참 많이 하고 해줬으면 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사실 그것도 잘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막 했을 때는 뭔가 포커스가 리스닝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거를 저희가 직접 그걸 실험해봤습니다.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영상을 보면서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그럼피 조 아저씨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직접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리스닝 활동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activating 아이들의 background knowledge, 아이들의 이미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놀리지를 활성화시켜 준 다음에 아이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을 프리-티치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를 먼저 지스트부터 듣게 하고 디테일에 넘어가게 하는 순서로, 읽기와 순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러한 어센틱 머티리얼을 너무 힘들다, 어렵게 받아들인다면은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선생님들의 말씀은 grade the task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주는 활동 자체를, 태스크 자체를 grading, 약간 순위를, 약간 레벨을 맞춰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레벨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속도를 줄이는 게 그게 결국 정답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했던 거는 그 아이스크림 비디오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동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히 첫 번째는 스키마 액티베이션, pre-teach some words, listening for gist, listening for details,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사실 이 선생님께서 또 주신 팁이 뭐냐면, 비디오를 활용해서 리스닝을 시키다 보면 애들이 비주얼에 너무 신경이 가서 듣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먼저 뭐 화면에 소리와 함께 처음에는 그냥 보여준 다음에 두 번째 듣기를 할 때는 화면을 내리고 소리만 듣게 하는 그런 방식을 해도 아이들이, 이런 조그맣게 변형을 시켜도 아이들이 리스닝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워머로 저희가 딕토글로스를 했어요. 딕토글로스 저도 사실 첫 회 몇 번 해보고 머릿속에서 그냥 잊어져서, 그리고 제가 스피킹이나 리스닝 파트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잘 활용하지 못했던 활동인 것 같은데, 다시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유용한 활동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해보니까. 그래서 딕토글로스는 딕테이션의 일종이죠. 근데 이 선생님 또 표현에 의하면 딕테이션은
그 read aloud처럼 시간 때우기에만 좋은 활동이다. 아이들한테 큰 교육적 효과는 없는 활동이 딕테이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응용해서 딕토글로스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딕토글로스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생님께서 리드인으로 사진을 2장 보여주셨습니다. 얘는 누구누구 쌤인데 얘는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어떤 것 같아? 사진 막 락밴드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어느 한 학교 선생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이야기를 영어로 된 문장 한 10몇 문장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먼저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먼저 그냥 듣고 손에 펜도 못 잡게 하고 들으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학생들이랑은 그렇게 한번 지스트 형식으로 들은 다음에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질문 이런 거를 해서 약간 지스트 체킹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들한테 백지에 노트 테이킹을 하게 하는데, 아이들 왜 특징이잖아요. 다 받아 쓰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컨텐트 월즈만 컨텐트 월즈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원래 앞에 앞에 나와줬어야 되겠죠. 그러면 컨텐트 월즈에 대한 받아쓰기를 그것만 골라서 적으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 다음 조별로 그 내용을 그 자기가 적은 메모와 자기의 메모리, 기억력을 바탕으로 금방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새로운 문장을 협력하여 같이 적게 됩니다. 딕토글로스를 해볼 때 제가 오늘 느꼈던 점은, 만약에 문법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used to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법 포인트들, 현재 진행형이라든지 과거 진행형이라든지 등등이 자주 반복되는 글을 하나 구해서 혹은 선생님이 작성을 하셔서 그거를 딕토글로스 형식의 방법으로 하게 한 다음 아이들에게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봐 라고 해도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재밌는 듣기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재밌었어요. 제가 과연 맞을지 이렇게 막 긴장도 되기도 하고. It was fun. Very, come on. I saw that you need some Advil now or something like that. Was it that painful No. Not to that do? painful. Not that bad. Okay, look at this.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오늘은 듣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두 번째 듣기 했던 활동은 듣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 먼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목표를 설정해주는 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듣기 활동을 저희가 직접 겪었어요. 선생님이 그냥 들으라고 했어요. 들으라 하고 한 다음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라고 묻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암튼 유가 주인공인 영상에서 결국 정답은 나였는데, 그거를 처음에 설정해주지 않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이 나오니까 저희는 그걸 까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포커스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아이들한테 듣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들어라 라든지 미리 문제 같은 걸 눈으로 읽어보게 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했고, 듣기를 할 때는 적어도 2번 이상은 들려줘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이 이해했다고 절대로 never assume 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반복을 하셨습니다. 이해했다고 너무 가정하지 말고 그걸 꼭 체크하라 이러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또 실험 같은 걸 했는데요. 이거 첫 번째 실험이었고 아까 그게 두 번째는 파트너 액티비티였어요. 첫 번째 지령은 뭐였냐면, 눈을 감고 다 같이 눈을 감고 최근에 갔지만 처음 가봤던 장소에서 들었던 소리들에 대해서 기억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1분 동안 기억한 다음에 옆에 짝한테 최대한 디스크립티브하게 묘사를 해보라 했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소리들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지령은 뭐였냐면, 눈을 감고 매일매일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들은 소리를 떠올려 보라고 한 다음에 그걸 또 짝한테 묘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은 과학적으로는 첫 번째, 새로 가본 장소에서 들었던 그게 소리가 더 기억이 잘 나고 그걸 더 잘 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요 활동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왜 피너츠 카툰 같은 거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듣는 선생님 목소리 있잖아. 이렇게 약간 이런 소리로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의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매일 같은 거를 반복해서 해주다 보면은 새롭지 않고 신기하지 않고 하니까 이게 잘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활동을 했냐면 그림 포스터를 조별로 하나씩 그리게 되는 활동이었는데 역할이 달랐어요. 조원별로 3명이서 한 조였는데 첫 번째 역할은 describer, 두 번째는 explainer, 세 번째는 receiver 이렇게 3가지 역할을 줬는데 describer는 디스크라이버만 그 포스터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조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그리고 explainer가 오면은 저한테 디스크라이버한테 오면은 그거를 말로 그 그림을 최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림에는 뭐 어떤 색깔이 있고 이 장소에 뭐가 있고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면은 explainer가 그걸 듣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묻기도 하고 그 다음 조에 있는 receiver한테 가서 receiver가 이렇게 그림을 들은 대로 그리게 됩니다. 러닝 딕테이션이랑 비슷한 형식인데 역할이 다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림을 그려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모든 역할의 사람들이 리스닝과 스피킹을 하게 되지만 셋의 리스닝과 스피킹의 purpose, 목적이 달랐다는 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한 조도 있고 조금 이렇게 그림의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수업 시간 해봐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Okay. 됐어. 난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안 비슷한 것 같아. Yeah. Okay. 그 다음 했던 활동은 그거였습니다. 뭐였냐면 조별로 짝 파트너 액티비티였는데요. 액티비티 카드 A, 카드 B가 나눠져 있고 카드 A 안에는 액티비티 1, 2 뭐 카드 B 안에도 1, 2가 있는데 액티비티 1 자체가 뭐였냐면 마임을 하는 거예요. 상황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you catch the bus to work. It is very full and there is almost nowhere to sit. It is very hot. 이거를 소리 없이 말하지 않고 짝한테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바디 랭귀지만 써서요. 그럼 그 짝이 맞추게 되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했고, 두 번째 액티비티는 정말 간단한 문구들 있죠. Honestly, tell me again, who's that? Stop it in August. 이런 단어들을 여러 가지 감정을 섞어서 읽어서 상대방이 맞추게 하는 게임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면서도 어려웠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고 그 감정을 리스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는데 이 활동을 하는 목표는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닝,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전달하는 다른 매체들이 있잖아요. non-verbal, 몸으로 바디 랭귀지라든지 intonation, 화가 있으면 감정, 이 이모션을 인토네이션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잖아요. 어떤 단어에 더 스트레스,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억양이 뭐 화가 나면 높아졌다 내려간다든지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들 스피킹, 리스닝 시간에 활용을 하면 좋지 않나 요런 내용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했던 거는 저런 소리만 들리면 무서워요. 앰뷸런스가 지나가네요. 그 다음 했던 액티비티는 The Listening Circle이라는 액티비티였는데 뭐냐면 우리 마치 그 릴레이 라이팅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걸 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기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한 명이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그 요즘 큰 이슈가 된 뉴스로 시작을 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영어로 계속 언제 스탑할지 몰라요.
선생님께서 그 다음 사람이라고 말할 때까지 첫 번째 사람이 계속 얘기하다가 그 다음 사람 되면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 하면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이 인터벌, 타임 인터벌이 선생님 마음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길 때도 있고 5초일 때도 있고 30초일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아이들한테 리스닝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지만 조별로 선생님께서 그냥 1번, 2번, 3번, 4번 넘버를 아이들한테 붙여주시고 뭐 1분 시간은 말하지 말고 먼저 3번이 이야기합니다. 3번 start 하면은 3번이 자기 토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 몇 초, 선생님 마음대로 몇 분이나 몇 초 뒤에, 그 다음 1번 얘기하세요. 2번 얘기하세요. 4번 얘기하세요. 1번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애들한테 순서가 온다는 걸 인지시켜 주시면, 애들이 조금 더 자기 전에 순서에만 집중하지 않고 더 열심히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할 때는 학생들에게 좀 더 친숙한 주제로 약간 좀 내로우 다운해서 줘놓으면은 아이들이 더 신나서 떠들지 않을까, 그러면 더 열심히 듣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활동은 롤플레이였는데요. 롤플레이가 시츄에이션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츄에이션을 약간 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한 롤플레이였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트래블 에이전시에 여행사에 가서 여행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인데 어느 장소로 갈지는 모르겠고 희망사항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라. 근데 저한테 interest, 저한테 재밌는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상대편 파트너한테 그 트래블 에이전시 역할을 맡은 파트너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목표는 뭐냐? 제가 말했던 희망사항들을 summarize, 말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 저의 그 희망사항에 맞는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교실에서 활용을 하면은 스피킹에 나오는 저희 꼭 가르쳐야 되는 프레이즈나 뭐라 해야 되지? 익스프레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게 하면서도 아이들의 개인적 퍼스널라이제이션도 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직접 자기네 의견을 이어서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이런 걸 좀 더 재밌게 하려면은 선생님께서 막 이모션 카드 같은 거 주시면서 뭐 화가 난 손님 역할을 해봐라, 아니면 정말 행복한 손님 역할을 해봐라, 아니면 막 그런 식으로, 아니면 슬로우스 뭐 약간 나무늘보 같은 점원 역할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액티브한 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일단 배웠던 거는 리스닝 스킬즈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 롤플레이에서는 사실 summarizing은 thinking skill도 되고 recommendation은 그 저희가 배워야 되는 말하기의 펑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용하는 활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배웠던 건 이렇고요. 제가 아마 이 영상은 정말 편집을 대충 해서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그럼 사라지겠습니다. See you!